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요약해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서 업무상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유죄 판결 직후 주가는 약 15% 하락했으나 이후 회복하여 전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주가에 관계없이 그를 지지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데 있어 장벽과 금융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루스 소셜 주식이 앞으로도 변동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바라티아 자나타당 주도의 연합이 세 번째 연속 임기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BJP 연합이 하원 503석 중 약 3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디 총리의 지난 10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인도는 경제 성장과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민주주의 후퇴와 종교 간 분열, 실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모데나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을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모데나에게 중요한 승리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백신은 mRNA 기술을 사용한 첫 번째 RSV 백신이며 사전 충전된 주사기로 제공되어 투여가 용이합니다. CDC 자문 패널은 6월에 백신 사용 및 대상 인구에 대한 권장사항을 투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세일럼 미디어 그룹은 조지아 주민 마크 앤드류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일환으로 2020년 선거 음모 이론 영화 2000뮤즈의 배포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해커가 다크웹에서 티켓마스터의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5월 20일에 무단 활동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며 새로운 모기지를 고려하는 것은 큰 결정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약 7%에 달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6월 1일에 시작되며 올해는 극히 활발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저렴한 보험 옵션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125,227대의 차량을 리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등과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리콜은 2012-2024년형 모델 S, 2015-2024년형 모델 X, 2017-2023년형 모델 Thime, 2020-2023년형 모델 Y 차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over-the-air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해커 그룹 샤이니 헌터스가 산탄더 은행의 고객 및 직원 정보를 도난당했으며 이 정보를 200만 달러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도난당한 정보에는 수백만 명의 고객의 은행 및 신용카드 번호, 직원의 인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탄더는 칠레, 스페인, 우루과이 고객의 정보가 접근당했음을 확인했으나 거래 데이터나 온라인 뱅킹 자격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4월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상승했으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관심을 가지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E는 월간 0.2%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2.8% 상승했습니다. 전체 PCE 인플레이션은 연간 2.7%이며 월간으로는 0.3%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빌 에크먼은 그의 헤지펀드인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공개 상장할 계획이며
이는 내년이나 2026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퍼싱 스퀘어는 현재 약 163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라운드를 통해 회사 가치를 105억 달러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칼 아이칸은 카지노 운영업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2019년 아이칸의 압력으로 엘도라도 리조트에 인수되었습니다. 10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4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자 5774.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진이 메디케어 기록과 크레딧 보고 기관인 이퀴팩스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알츠하이머 또는 유사장애 진단 전후의 사람들의 대출 행태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나중에 치매를 발병하는 사람들의 신용 점수가 진단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진단 1년 전에는 모기지 연체 가능성이 17.2%, 신용카드 연체 가능성이 34.3%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2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디젤 수요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원유 생산량은 몇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철강에 대한 관세 일시 중단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증권 결제 실패율이 새로운 빠른 결제 주기가 시작된 후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MDMA, 일명 엑스터시를 이용한 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은 MDMA의 심리적 효과로 인해 대부분의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자신이 실제 약물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DA는 약물 승인 시 심각한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